136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천일야와는 일제 앞잡이가 영웅이 되면 대한민국이 뭐가 되겠나와 이 죽을 때까지 강령주의입니다. 20% 할인 가격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훈민한자 교재를 구입하는 안내문이 맨 끝에 나옵니다. 훈민한자는 지식 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일제 앞잡이가 영웅이 되면 대한민국이 뭐가 되겠나? 한돌자. 이명박 정부는 2010년에 백선엽 장군을 한국군 최초의 명예원수 곧 오성 장군으로 추대하려고 시도했다는데 왜 그랬나요? 주감 선생, 아마도 조작된 백선엽의 공적을 널리 홍보하여 보수 세력을 결집하려는 것이었겠지요. 한돌자. 그런데 왜 백선엽의 명예원수 추대가 좌절되었나요? 주감 선생, 박경석 예비역 준장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박경석 준장은 자신이 필생의 과업으로 모아온 백선엽의 친일 행적 근거 자료 등을 토대로 앞장서 반대했습니다. 외로운 그의 외침에 쟁쟁한 군 원로들이 동참했습니다. 이런 기세에 눌린 이명박 정부는 결국 백선엽 명예원수 추대 작전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한돌자. 박경석 예비역 준장은 어떻게 군인이 되었나요? 주감 선생. 그는 이른바 육사생도 2기 출신입니다. 1950년 6월 1일 첫 4년제 정규 육군사관학교 생도로 입교했습니다. 그러나 20여일 만에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는 임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한돌자. 박경석 준장의 군대 생활의 시작은? 주감 선생, 박경석과 함께 포천 전투에 참가한 동기생 330명 중 86명이 초기에 전사했습니다. 17세의 초급장교였던 박경석도 전투 중에 수리탄 파편에 맞아 몸의 왼편을 크게 다친 중에 인민군 포로가 되었습니다. 한돌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네요. 주감 선생, 그렇지요. 그가 포로가 된 뒤 부대에서는 전사자로 처리하고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곧 국립현충원에 가묘를 설치했습니다. 집에서는 장례식까지 치렀습니다. 지금도 동작동 국립현충원 15-2 묘역에는 고 육군소위 박경석의 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박경석은 지금도 우울할 때면 자신의 묘지를 찾아가 상한 마음을 달랜다고 합니다. 인민군 14단의 포로로 잡힌 박경석은 신문을 받다가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원대에 복귀한 그는 1950년 겨울 평창 전투에 참가해 큰 전공을 세우고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한돌자.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하였죠? 주감 선생, 베트남전에서는 맹호부대 초대 제구대대장 강제구 소령 추모대대를 맡아 전공을 세웠습니다. 박경석 준장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야전에서 두루 거친 노병입니다. 한국전에서는 화랑 무공훈장을, 베트남전에서는 최고 무공수훈인 충무 무공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귀국에서 군생활을 휴전선 등 야전에서만 보내던 그는 박정희 정권 아래 독버섯처럼 자라던 국내 정치 사조직에 맞서 입바른 말을 곧잘 했답니다. 이 일로 일찌감치 정치 군인들 눈밖에 난 박경석은 1975년 늦깎이 장군으로 진급한 뒤 1980년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차장을 끝으로 군을 떠났습니다. 한돌자. 박경석 준장이 군을 떠난 까닭이 있겠지요? 주감 선생, 당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한 전두환 신군부가 그에게 진압부대의 무공훈장을 수여하도록 심사를 맡아달라고 강요했습니다. 박경석 장군은 양심상 신군부가 양민을 학살하고 그 주범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고 스스로 군복을 벗었습니다. 한돌자. 박경석 장군은 예편 후에 새로운 길을 가셨지요? 주감 선생, 야전군인 박경석은 초급 장교 시절부터 숨은 문인이라는 특이한 이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육군 대위 때 필명 한사랑으로 등단해 틈틈이 시와 소설을 썼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야전 경험을 토대로 지금까지 총 83권의 저서를 냈습니다. 한돌자, 박경석 장군이 저술가의 길로 나섰다는데요. 주감 선생, 예, 그의 저서에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시기 명장으로 꼽히는 김홍일 장군과 최명신 장군 등 원로 장성 15명에 대한 평전과 회고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등 전국의 군시설 11곳에는 박경석의 시비가 서 있습니다. 군 예편 이후 문인이자 군사평론가, 군사연구자의 길로 들어선 박경석은 왜곡되고 굴절된 한국 군사를 바로잡는 데 일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6.25 전쟁 과정의 가짜 영웅 실태를 조사하고 일본과 중국을 오가며 국군 창설 초기 친일파와 독립군 장교를 연구했습니다. 한돌자, 백선엽과 한국전쟁 용사에 대해서는 주감 선생, 예, 6.25 전쟁의 영웅으로 알려진 백선엽이 일본군 간도 특설대에서 독립군을 토벌하는 데 앞장서고 일왕에게 충성을 다짐했던 숨은 행적을 추적하는 데 오랜 기간 매달렸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전쟁 과정에서 6탄 10용사, 6탄 5용사라는 일본군과 비슷한 영웅담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도 꼼꼼한 사실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는 6.25 영웅담이 상당수 날조 과장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일본군 출신 지휘관들이 부하의 죽음을 자신의 공적으로 미화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한돌자, 국군을 창설한 이승만 정부의 책임이 크지 않나요? 주감 선생, 그렇지요. 군인 장교의 인적 자원이 문제였습니다. 건국과 창군 초기에 어쩔 수 없이 일본군 출신을 썼지만 원칙은 지켰다고 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군 출신을 활용했지만 나름 최소한도의 안전장치를 두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광복군 출신 독립운동가인 이범석 장군으로 앉혔습니다. 일본군 출신들은 후보생으로 받아 한국군 소위에서부터 시작하는 코스를 밟게 했습니다. 한돌자, 일본군 출신 장교 사이에도 차이점이 있지요. 주감 선생, 예, 박경석 장군은 일본군 출신 장교들을 연구하였습니다. 일본군 출신 장교라고 무조건 척결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일본군 출신이라 해도 독립운동을 직접적으로 탄압하지 않고 해방 뒤 잘못을 인정한 다음 대한민국에 기여한 장군들도 많습니다. 한돌자, 그러니까 일본군 출신도 옥석을 가려야 하겠네요. 주감 선생, 그렇지요. 자칫 잘못하면 백선엽 때문에 그분들까지 한꺼번에 매도당할까 하는 걱정이 없진 않았습니다. 일본군 출신 사이에도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안 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종찬 장군, 이할림 장군은 일본군 출신이었지만 과거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김종호 장군도 부끄럽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분들은 백선엽처럼 간도 특설대에 근무하거나 독립운동가를 혹독하게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백선엽 장군, 정일권 장군 같은 일본군 출신은 끝까지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한돌자, 백선엽의 간도 특설대 근무가 문제인 이유는 주감 선생, 이에 일제 만행을 담은 역사 화보에서 사람 목을 칼로 베는 장면이 바로 간도 특설대가 조선 사람 죽이는 모습입니다. 오랑캐의 손으로 오랑캐를 잡는다는 이 제2전법을 적용해 조선인 손으로 조선인을 잔인하게 제압하라고 일본군이 만든 부대가 바로 간도 특설대입니다. 백선엽은 간도 특설대 지원병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관련 증거 서류를 다 확보했습니다. 국내에 놔두는 백선엽의 간도 특설대 활동 증거는 모두 박경석 장군이 수집해온 것입니다. 한돌자,
박경석 장군이 간도 특설대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나요? 주감 선생, 예. 박경석 장군이 일본에 건너가서 간도 특설대 연구 전문가인 다나카 히사이로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가 모든 관련 자료를 넘겨주었습니다. 한돌자, 그 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주감 선생, 예, 그 자료를 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백선엽은 한국군 생활을 마친 박정희 전두환 정부 시절에 일본을 오가며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일본어판 회고록까지 냈습니다. 일본 만주 군관학교 동기생들 모임에 나가서 간도 특설대에서 근무한 게 영광이라는 연설도 했습니다. 독립군과 조선인을 죽인 것도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한 거라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돌자, 백선엽도 회고록을 냈다면서요? 주감 선생, 예. 백선엽은 1993년 일본에서 간도 특설대 비밀이라는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우리가 전력을 다해 독립군을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다. 우리가 일본을 배반하고 오히려 항일 게릴라가 되어 싸웠다고 해도 대한민국 독립이 빨라졌으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이 사실이었고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돌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야심차게 밀어붙이던 백선엽 명예원수 추대를 좌절시켰는데요. 주감 선생, 이에 박경석 장군이 간도 특설대에서 독립군을 잡았던 사람이 초대 명예원수가 되고 영웅으로 부각된다면 대한민국이 뭐가 되겠나 하고 널리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명예원수 추대라면 그 의미와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6.25 전쟁 참전 원로 장군들이 백선엽 영웅화를 이구동성으로 반대했던 이유입니다. 백선엽이 저지른 친일행위보다 6.25 전쟁의 공을 더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6.25 전쟁사를 모르는 일반인, 특히 정치인들은 마치 낙동강 다부동 전투에서 백선엽이 인민군을 다 막아서 대한민국이 구출된 것처럼 주장합니다. 한돌자, 다부동 전투에서 백선엽이 인민군을 다 막았나요? 주감 선생, 천만의 말씀입니다. 낙동강 전선이 240km였습니다. 그 전선에서 한국군 5개 사단과 미군 3개 사단, 즉 8개 사단이 합심해서 방어해낸 것입니다. 백선엽은 그중 일부분이었을 뿐입니다. 낙동강 방어에서 미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공군 B-29 폭격기가 융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한미연합군 8개 사단을 지휘하면서 불퇴전의 결의로 앞장섰던 미군 워커 장군의 공도 컸습니다. 한돌자, 백선엽이 국립현충원에 묻힌다면 주감 선생, 이에 민족사 최대 비극인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또다시 백선엽이 소환됐습니다. 박경석 장군은 맞아 죽더라도 잘못된 군 역사 하나는 바로잡겠다고 각오했답니다. 독립군과 조선인을 죽이고 전공을 과장해 스스로 영웅이 된 백선엽이 국립현충원에 묻힌다면 역사의 후환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의 사후 국립현충원 안장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박경석 장군은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도록 백선엽 미화에 매달리는 보수 진영에 대해 가짜를 알면서도 신봉하면 참된 보수가 아니다고 개탄했습니다. 다음, 이 죽을 때까지 강용주, 이명수의 사람금을 재구성, 훈민한자의 저자 김종호, 한겨레 2017년 4월 18일 27면 오피니언, 이명수 심리기획자, 한돌자, 강용주가 양심수가 된 사연은 주감선생, 예, 강용주는 5.18 광주 항쟁 때 총을 들었던 고3의 시민군이었습니다. 한돌자, 그럼 강용주가 진압군에게 총을 쏘아서 군인을 다치게 하거나 총살을 하였나요? 조암 선생, 아니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한돌자, 그러면 왜 강용주가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나요? 조암 선생, 예.
강용주는 의대 재학 중 전두환 정권이 조작한 것이 분명한 의혹이 있었던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한돌자, 그러니까 강용주는 간첩 활동을 한 일이 전혀 없는데 간첩 죄인이 된 것인가요? 주암 선생, 그렇지요. 강용주는 35일간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멀쩡한 의과대학생을 잡아다가 모진 고문 끝에 검사와 판사가 간첩으로 조작한 것입니다. 강용주는 간첩죄를 뒤집어쓰고 14년간 복역한 양심수입니다. 1999년에 출소했으니 세상 밖 시간이 18년입니다. 지난해까지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이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내 의원을 열어 통증 치료로 이름난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한돌자, 그 강용주가 재판에 회부되었다면서요? 주암 선생, 예, 보안관찰법상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기소가 되었다고 하네요. 아직도 과거의 쇠사슬이 현재를 옥죄고 있답니다. 전문의가 된 강용주는 18년 동안 국가의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재범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고 이달 28일에 재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한돌자, 그럼 보호관찰법은 어떤 법인가요? 주감 선생, 예, 보호관찰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3년 이상의 형기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감시법입니다. 2년마다 갱신되지만 법무부 장관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죽을 때까지 국가가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한돌자, 보안관찰 갱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감 선생, 예, 그간의 보안관찰 갱신 사유들은 대체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폐지 주장을 했다. 각종 집회에 참석했다. 처해 수입에 의존하여 하루 생활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 사용을 잘하고 활동 능력이 왕성하다 등 이유이고 지극히 자의적이고 반인권적입니다. 보안관찰 처분을 받으면 3개월마다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도 알려야 하고 경찰이 새벽에 불쑥 전화를 해도 받아야 합니다. 여행을 하려면 여행 목적과 기간, 동행자 등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한돌자, 그 외에 어떤 제약을 받나요? 주암 선생, 예, 경찰이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나 연락은 물론 집회 시위 장소의 출입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친지뿐만 아니라 집주인, 직장 동료, 성당 교인, 아파트 경비 등에게도 피보안 관찰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동태를 파악합니다. 이미 형을 다 마쳤는데 죽을 때까지 수형 생활을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돌자, 강용주가 감옥에서 14년간 전향서 날인을 거부하며 투쟁했다지요? 주감 선생, 그렇습니다. 고문에 못 이겨 전향서에 서명을 하고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돌자, 고문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된 사람도 숱합니다. 그런데도 강용주는 전향을 하지 않았다지요? 주감 선생,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간첩이 아닌데 어떻게 전향을 하느냐. 전향서를 쓰면 자신이 간첩이었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강용주가 14년을 전향하지 않고 버티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한돌자, 강용주는 걸핏하면 징벌방에 갇혀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개처럼 밥을 먹으며 그가 지키려고 한 것은 사상이나 신념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였다고 했습니다. 조암 선생, 그렇지요. 강용주는 전향제도에 저항해 옥중에서 도합 300일간 단식투쟁을 벌였고 국제 엠네스티가 정한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로 결국 사상 전향제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전향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한돌자, 준법 서약서를 쓰지 않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나는 세상에 빚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사회가 내게 다시 그런 책무를 요구해서는 안 낸다고 말했습니다. 주감 선생, 그렇습니다. 강용주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가 공기처럼 귀하다는 것을 탄광 속의 카나리아처럼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한돌자, 우리는 그 부분에서 강용주에게 빚졌습니다. 감옥 안에서 14년을 혼자 싸웠는데 다시 18년을 강용주 혼자서 이런 싸움을 감당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반복될지도 모를 싸움입니다. 주감 선생, 그렇지요. 그와 함께 싸워서 보안 관찰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그건 곧 우리의 양심과 정체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한돌자, 이번 사건의 재판부가 판결을 보류하고 보안관찰법이 위헌이라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다시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식적인 정권이 들어서길 바라는 마음은 그런 상식적인 판단들이 일상적이 될 것이라는 소망들의 합의라고 나는 믿습니다. 강용주가 있을 곳은 법정이 아니라 자유로운 일상입니다. 댓글 한돌자, 의대 재학 중 조작 의혹이 있는 양심수라면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다음 137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전일야와는 금비령의 일화 의사 박문수와 진실한 친구입니다. 1. 오른편 할인 가격으로 교재를 주문하시고 교재 대금은 택배로 책을 받으신 다음에 입금하세요. 2. 주소, 성명, 전화번호, 책명, 가격을 문자 메시지로 김종호 010-6258-1192로 보내주세요. 답변을 보낼 것임. 3. 교재는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시면 바로 다음날 받으시게 하겠습니다. 토일 공휴일은 수년. 4. 입금 계좌 번호는 교재 뒷표지 안쪽에 있어요. 낙권 구매는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